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 공무원 회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2022년도 공무원 회계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랑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선 회계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회계학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요걸 거예요. 2022년도부터는 공무원 시험에서 회계학이 필수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조정 점수라는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렬이 회계학을 필수로 다루고 있는 직렬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필수 직렬이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회계학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간단하게 저희 직렬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선택 과목제가 폐지가 되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회계학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원래부터도 피할 수 없는 직렬이긴 했지만 선택 과목제에서는 아무래도 좀 후순위가 되는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면적으로 회계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학은 한 군데에서만 출제되진 않습니다. 세무직이라는 파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세직에서도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필수고요. 뭐 지방직 세무도 당연히 회계학을 필수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7급에서 도 세무직렬도 있고 일반 행정 안에 회계 직렬을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감사 직렬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회계학을 필수로 두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장점이죠. 회계학을 한번 공부하시면 어느 한 직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전체에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계학은 장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9급, 7급의 난이도 편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7급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7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7급만 푸는 게 아니고 9급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회계학은 전체적으로 이 직렬 전체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좀 생길까? 조정 점수 제도가 폐지가 되면 다 100점을 맞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제 기본으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선택 과목은 조금 더 후순위로 밀었던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다 각각 동등한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세무직 직렬의 응시 인원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면서 세무직을 보험 삼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022년도에 개편 첫 해는 세무직을 나는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합격하기가 좋은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 인원은 감소가 될 예상이라고 보시고요. 선택 과목제가 폐지되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계학 같은 경우는 급격한 난이도의 상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직이나 국가직에 치러졌던 시험에서 조금의 난이도는 상승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전폭적으로 엄청나게 뭐 회계사, 세무사 시험 정도로 출제되진 않을 거니까 그 정도에 대한 고민은 좀 접어두시고 원래 했던 대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충분히 잘 따라와 주신다면 원하시는 점수 얻으실 수 있는 그런 2022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직렬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나눠봤고요. 커리큘럼 설명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거의 뭐 생초보일 수도 있고요. 대학교에서 회계 원리 정도는 공부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다른 자격증을 준비해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전부 다 공무원 회계학은 처음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회계학은 공무원 회계학 나름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같은 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 과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당부사항으로는 회계는 금방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회계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요. 배울 때는 그래도 알겠어요.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다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요. 이유가 있어요. 들어서 이해하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 체득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회계는 매일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한 2주 지나서 보시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회계는 거의 영어 단어 외우시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꾸준히 하는 과목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1번과 같은 거예요.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저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뭐 감정평가사, 세무사 여러 과정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메일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꼭 얘기하는 게요. 선생님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럼 얼마나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면 한 달이요. 한 달, 두 달.
그래서 기본 과정을 듣긴 들었대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는 알겠는데요. 회계는 계산 과목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자신감 있게 풀려면 아무래도 이론 공부 외에도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도 10분, 한 번, 두 번, 적어도 3번, 이 정도의 회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시면 시험장 가서서 실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조금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출문제 완벽 숙지라고 되어 있네요. 회계는 많은 문제 푼다고 합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는 왜 내셨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이론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셨듯이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에선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관리회계도 있고 정보회계도 있어요. 제가 수업을 거듭해 보면 오히려 원가관리회계를 훨씬 쉽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되게 어려운데 원가관리회계는 할만하던데요 라고 하시면 원가관리회계부터 하셔도 돼요. 업종이 다르니까.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하셔도 좋고 나는 세무직 공무원이 될 거니까 정보회계부터 공부할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꼭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정보회계 순서대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재무회계가 막히시면 뒤에는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의 과목을 회계학이라는 범위 안에서 배우시는 거니까 꼭 재무회계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테마를 선별하여서 공부하시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부사항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저희 공무원 회계학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이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이론은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수강 대상자라고 쓰여 있죠. 기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회계학의 범위의 전체 한 7, 80% 정도를 다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를 못 다뤄요. 왜냐하면 회계는 좀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파트도 있어요. 이거를 기본에 모두 다루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화 상태죠. 그래서 기본이론은 적어도 출제됐던 출제됐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파트, 그리고 꼭 해야 되는 파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는 파트가 기본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론은 저희가 7월에서 8월까지 2달간 진행을 하고요. 일주일에 8번, 8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8시간이고요. 총 64강의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필요하면 보강이 조금 더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64강에서 많으면 70강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수강 대상자 보시면 1번, 회계가 난생 처음인 수험생. 그죠? 회계는 말만 들어도 싫은데, 이런 분들은 기본이론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2번. 회계 원리 정도만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은 꽤 많아요. 대학교 때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데 들어가시면 회계 원리가 이제 1학년 과정이죠. 그래서 회계 원리 정도는 들었는데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냥 안 들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회계 원리는 저희 공무원 회계학의 거의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리 정도의 경험만 있다면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이론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회계관리 자격증 취득 경험 있는 수험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산회계 회계관리 자격증도 거의 공무원 회계학의 1-20% 정도만 경험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본 이론부터 다시 들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장점이 있는 거니까 기본 이론은 반드시 수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재는 이번에 새롭게 6월에 출간이 될 예정이니까요. 신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어떻게 저희가 수업을 나갈 거냐면 일단 이론 강의는 합니다. 이론 강의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대표 예제를 제가 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론 강의와 더불어 문제들을 좀 선별해서 풀어볼 겁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는 난이도를 좀 결정해 드려요. 그래서 지금 기본 이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푸세요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는 예습 과정이 아니에요. 복습이에요. 예습을 하시면 잘못된 예습이 오히려 공부를 방해해요. 그래서 회계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이 먼저다. 그래서 예습은 괜찮고요. 복습만 충분하게 좀 해달라. 단 복습은 수업 듣고 일주일이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휘발성의 강한 과목의 특성상 예습보다는 우리 복습에 조금 치중을 두시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를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제가 수업을 거듭하면서요. 문제를 읽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맥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서 읽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런 표현이니까 거기다가 색칠을 하자. 저는 문제에다가 굉장히 많은 색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는 바뀔지언정 물음은 안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물음을 읽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숫자는 당연히 바뀔 거니까 괜히 막 숫자를 보시면서 이거를 조합하는 거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이 문제가 이걸 묻는구나.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할 거고요. 시험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주에 한 번씩 자체 테스트라는 걸 해볼 거예요. 별도 유인물을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배운 범위까지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이때는 마음 편하게 가주셔도 돼요. 괜히 테스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선생님 테스트에서 저는 빵점 맞았어요. 저는 공무원 회계학 합격할 수 있습니까? 되죠.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회계 공부할 때는 정말 못했어요. 근데 이게 거듭하다 보니까 빈칸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2달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름이 심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면 진짜 어려운가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본 이론의 플러스 알파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기본 이론에서는 80% 정도를 다룬다라고 했죠. 그럼 그 남은 20%는 심화해서 해줘야죠. 그래서 기본 이론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심화 이론에서 남은 20%를 메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20%가 선생님 뭡니까? 이런 게 우리 공무원 회계학 시험에서 한 5년에 한 번씩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 한두 문제가 고득점을 가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18문제까지는 기본 이론 듣고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두 문제가 여러분들의 그 당락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요 한두 문제 때문에 이런 남은 범위까지 다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게 이제 공무원 회계학의 좀 아쉬운 점이에요. 공무원 시험이 여러분들이 18문제를 맞출 실력이면 정말 회계를 잘 이해하신 건데 요 20% 뭐 한두 문제라고 하는 뭐 많게는 뭐 3문제까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심화 이론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자 보시면 기본 이론 들으신 분들이 복습과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보시면 재경관리사나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범위 자체를 좀 경험해 본 폭이 넓기 때문에 심화 이론으로 바로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이상의 우리 시험 공부 경험이 있거나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우리 심화 이론에서는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 이론은 다 아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심화 이론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강의 기간은 똑같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진행을 하고요. 64강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각 교재는 동일합니다. 교재는 동일하고요. 이 교재 안에 전 범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그 비중에 맞추어서 난이도에 맞추어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교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화 이론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심화 이론에서 다루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뭐 기본 이론의 복습 플러스 알파 제가 얘기 드렸죠? 고득점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100점을 맞으려면 그런 디테일하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온 거 우리 시험에 우리 시험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찝찝한 것들 그런 거를 다 날려드리는 과정이 심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기본 이론에서는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아니면 미리 풀어라고도 할 건데 심화부터는 이제 좀 쪼아야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진도 범위에 맞는 실전 문제는 동일하게 또 제공을 할 거고요. 타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제가 거의 회계학이라고 쓰여있는 모든 시험을 풀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제 되게 좋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모아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특히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서는 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심화해서 제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범위 모두 학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화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핵심 기출문제 과정인데요. 11월에서 12월 똑같이 2달간 진행을 하고요. 기출문제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기출문제는 완벽 숙지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다 풉니다. 뭐 하나 스킵하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고 이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죠. 날라간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론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대표 문제를 제가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사한 문제를 적어도 5-6개 정도를 시간 내에 풀어보려고 할 겁니다. 뭐 많은 시간은 못 들여요. 그런 다음에 저랑 한 번 더 복기를 하고
그리고 또 2주에 한 번씩 최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때는 점수 확인 제도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핵심 기출문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1월, 12월 지나셨으면 1, 2월 되면 이제 드디어 시험 시간이 다가왔죠. 그래서 1월에서 2월은 핵심 예상 문제라고 해서요. 예상 문제 집이 따로 출간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보는 거죠. 잘 아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하시다 보면 나는 이건 잘 맞다. 이거는 잘 이해가 되고 문제가 어떤 애들도 풀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우선으로 푸시고 그 외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의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를 마지막 예상 문제 과정을 통해서 보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는 우리 기출 문제 과정과 동일해요. 그래서 대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한 4-5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복귀하고 마무리 이론 정리할 거예요. 마무리죠. 제가 마무리 이론 정리할 때 말문제 특강, 그 다음에 계산문제 특강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말문제 특강 하면서 제가 만들어 오는 유인물 같은 거 있거든요. 시험 보기 직전에 우리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거 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자료 만드느라고 시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자료 잘 활용하셔서 제가 강의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자료들이니까 이렇게 핵심 이론 정리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수 있는 실력을 핵심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총 8달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직전에 모의고사 한번 풀어봐야죠. 그런 걸 동형 모의고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는 저희가 어떻게 치러질 거냐면 8번의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 8번이나 풀어요. 8번 풀고요. 20문제 우리가 똑같은 시간 드릴 거예요. 직접 마킹까지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을 풀고요. 저랑 같이 해설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문제에서는 또 이게 포인트였다라고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 거의 이제 뭐 기계적인 거죠. 회계는 기계적으로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가려면 몸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러보면서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여러 번 이제 테스트를 거친 과정에 편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이 동형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직 시험 치르시고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 추가로 응시를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지방직만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다음에 치러진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동일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모의고사는 8번 제공이 됩니다. 근데 국가직, 지방직이라고 해서 뭐 시험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 나는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가지고 지방직을 대비해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 국가직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시험, 총 앞에 국가직과 지방직까지 합치면 16번의 시험을 보시겠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충분히 경험해 보시면서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무원 회계학의 2022년도 커리큘럼을 좀 빠르게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기본 이론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은 모든 수험생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시험에 대해서 경험치가 충분하신 분들은 바로 심화를 들으셔도 좋지만 기본 이론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기본 이론 다음에는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는 선택 과정이지만 기출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짧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 이론과 기출과 모의고사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본 심화,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충분히 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잔소리 몇 개만 하고 커리큘럼 과정을 마무리할게요. 일단 마지막 잔소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의 이제 바람이에요. 회계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목인 거는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무직을 선택하는 순간 회계는 평생이에요. 그래서 뭐 자이든 타이든 세무직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회계를 빼고 세무직렬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무에 나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지금 잘해 놓으시면 평생 써먹는 과목입니다. 평생 과목이에요. 저도 회계 공부를 거듭하면 할수록 와 되게 쓰이는 곳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실 때든 아니면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든 서점에만 가보셔도 회계에 대해서 써있는 과목들이 되게 많죠.
한 장 열어보시면 뭐 이런 걸 책을 썼어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회계적 얘기를 가지고 책을 막 만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니즈가 많은 과목이니까 우리 좋은 과목 쓴다, 좋은 과목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평생 과목이다라는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회계는 생각보다는 쉽고 재밌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풀다 보면 당연히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로직에 맞추어서 개념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점수를 60점 이상 받으시는 거 쉬워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계학에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는 직렬별로 편차가 적다. 그래서 9급, 7급 여러분들이 다 같은 베이스로 준비하실 수 있는 과목이니까 직렬별로 따로 준비하는 시간이 없죠. 7급 넘어가실 때 갑자기 난이도 편차가 확 올라가는 과목도 많지만 9급, 7급 편차가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이니까 이렇게 회계학을 이제 공부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완주를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득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긴 했지만 이렇게 2022년도 커리큘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꼭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